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뱅크 배터리팩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배터리팩을 순수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케이스에 넣어 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넣어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탄통 케이스입니다. 색깔이 너무나 예뻐서 이 안에 파워뱅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가공을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공 자체가 철판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판통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좀 어려워도 이번에는 완성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외부의 가공보다는 이 배터리팩을 먼저 제작을 해서 이 케이스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3S40P로 만들어 놓은 200A 배터리팩이 있습니다. 개당 5A짜리 21700 배터리팩을 이용해서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200A 용량이 나오는 그런 배터리예요. 근데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 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이제 이 탄통 케이스에 넣어줄 건데, 뭐 굳이 이렇게 분해를 다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배터리 중앙 부분을 잘라서 반으로 접으면 딱 탄통 케이스에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팩을 아예 분해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접어서 온도 센서 스위치가 들어간 이 BMS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이퀄라이저까지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팩을 순수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또 BMS 연결이나 이퀄라이저 연결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추후에 이제 그 다음 편에서는 이 케이스 가공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가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내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판을 뚫는데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좀 장비도 어디서 빌려와서 좀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배터리팩을 완성하는 모습, 접어서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해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 3S40P 배터리팩을 반으로 접어서 배터리팩을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반 같은 경우는 이쪽 배터리 60개 60개 이 가운데인 이 부분을 잘라 줄 거고요. 자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으로 접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니켈로 다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각 단자들의 이름부터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B-, 이 마이너스 단자가 혼자 있죠? 혼자 있는 단자는 B-가 됩니다. 자, B-에서 올라가서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은 제가 뜯지를 않았어요. 접을 거라서 절연 작업은 뜯지는 않았고, 자, B-에서 올라가서 위쪽은 B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B2가 될 겁니다. 이쪽도 B2. 좀 이따 잘라줄 거기 때문에 B2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뒤쪽에는 또 B+가 있겠죠. 자, 이쪽은 B+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B1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배터리 표시를 해 놓고, 가장 먼저 이 니켈 부분을 쇼트 안 나게 자르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 니켈을 0.2T를 지금 두 겹으로 쳐놨어요. 예전에 좀 높은 용량을 좀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쳐놔서 이 가운데 부분 가위로 막 자르면 쇼트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레멜로 살살 긁어내면서 니켈도 살짝 올려주면서 최대한 쇼트가 안 나도록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좀 막아준 다음에 이쪽을 살살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위쪽을 살짝 긁어준 다음에 니켈을 이렇게 들어서 끊어줄 거예요. 자, 한 겹 끊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쇼트 안 나게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칸 뜯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더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줬으니까 이제 접으면 되는데, 자, 접기 전에 우리가 뒤쪽을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절연이 다 돼 있고, 지금 이쪽에 B+ 단자하고 B1 단자는 접히면 또 연결할 단자가 없으니까 B+ 단자는 출력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길게 하나 빼줄 거고요. B1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하나에 우리가 BMS 연결선만 하나를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와 B1 단자를 이쪽으로 밖으로 빼준 다음에 배터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 단자는 좀 여러 개의 단자를 빼놨고, B1 단자는 이렇게 하나를 빼서 이렇게 외부로 빼줬으니까요. 이쪽을 절연을 한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 B 플러스하고 만날 것 같아서 B1 단자는 이쪽 옆쪽으로 빼줄게요. 그래야지만 안 만날 것 같아요. 자, B1은 이쪽으로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B 플러스하고 B1 단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아까 잘랐던 부분, 이 부분을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 테이프만 잘라주면 접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히죠. 자, 이렇게 배터리는 절반으로 접었습니다. 자, 절반으로 접었으면 아까 잘라준 부분, B2 부분 있죠? 자, 이 B2 부분 이 뒤쪽하고 니켈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절연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하나씩 B2 부분을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쪽을 절연 작업을 해줬고요. 이제 B2 아까 잘랐던 부분, 이 부분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B2 부분하고 니켈로 하나씩 총 10개를 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2 부분을 4가닥을 연결을 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는 눌려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아크릴판을 하나 더 떼줬고요. 그래서 이제 B2까지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MS하고 이퀄라이저만 연결하면 되겠죠. 배터리 셀 연결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BMS하고 이퀄라이저를 달아주고 배터리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전부 다 P2니까 이쪽을 절연 작업을 해주고 케이스에 넣어 본 다음에 BMS 위치를 좀 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 앞쪽으로 상판 가공을 할 거고요. 생각했던 대로 사이즈는 나오는데 BMS를 자, BMS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위쪽으로 연결해줘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이 배터리에 이 이퀄라이저하고 BMS를 동시에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 같은 경우는 130A짜리 온도 센서가 들어간 BMS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5A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서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쪽을 좀 절연을 해주고 나서 이 BMS나 이퀄라이저를 올려야 되겠죠. 자, BMS 밑쪽으로는 이렇게 스펀지를 또 하나 더 떼서 이 위쪽에 올려줄게요. 자, BMS하고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좀 캡톤으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이퀄라이저의 선과 이 BMS의 이 회로선 이 두 개를 똑같이 하나씩 순서대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B-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B-는 이 이퀄라이저의 검정선 B-가 있고요. 그리고 이 BMS의 회로선 이쪽에도 검정선 B-가 있죠. 이 두 개를 B-에 연결을 해줄 거고, 이 회로에 보면 두꺼운 선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B-, 하나는 P-입니다. P-는 우리가 제품으로 갈 거니까 이 B- 두꺼운 선 두 개를 B-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선과 이퀄라이저 그리고 이 BMS의 검정선까지 총 3개를 이쪽 B- 단자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회로의 두꺼운 선 B- 선을 이 B-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의 이 검정선도 이쪽 B- 단자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선, 이 회로의 밸런스 선 검정 얇은 선도 똑같이 B- 단자에 연결을 해서 지금 B- 단자는 체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이퀄라이저하고 이 밸런스 선에 B1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퀄라이저의 B1은 이 검정색 다음 선, 초록색 선이 B1이고요. 그리고 이 회로의 밸런스 선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다음 선, 두 번째가 B1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B1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B1 같은 경우는 이쪽에 따로 이렇게 단자를 빼놨죠. 그래서 이쪽에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1도 연결을 해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잭을 뽑아놓고 합니다. 혹시라도 쇼트가 나면 이퀄라이저가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할 때는 잭을 뽑아놓고 마지막에 다 연결하고 나서 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B2. 자, 이퀄라이저의 B2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선 노란 선이죠. 이 회로에서는 세 번째 선. 자, B2 같은 경우는 B- 옆에 있는 2단자가 B2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B2까지 연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하얀 선 같은 경우는 B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도 이 끝부분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선, 이 선이 B 플러스니까 이 두 개를 이 앞쪽 B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 플러스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이 회로 연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퀄라이저를 꼽고,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제 출력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B 플러스 B 마이너스 배터리의 전압은 자 12.46, 12.47V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출력 P 마이너스 자 12.47V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간단하게 회로 연결은 됐고, 이제 이 배터리를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이제 출력선으로 사용할 B 플러스 선 있죠. B 플러스 선만 빼서 이제 이쪽 P 마이너스랑 해서 같이 앞에 제품 쪽에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온도 센서 스위치를 잘라서 스위치에만 연결을 해주면 배터리 팩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배선 정리를 좀 하고 절연 작업도 완료를 해준 다음에 배터리 팩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상판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B 플러스 쪽에 메인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두꺼운 선이 없다 보니까 지금 14AWG를 두 개씩 이렇게 상판으로 갈 선 하나, 그리고 XT 90단자로 갈 선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선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작업은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상판 배선 연결을 하고 이 출력 단자를 연결을 해서 파워뱅크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통 상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전압기를 하나 달아줬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타공을 다 했어요. C가 단자 3개가 들어갈 거고, 핸드폰 충전 단자 3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XT 90 단자 하나 들어가고, 우리가 DC 단자나 충전 단자로 사용할 DC 5.5, 2.1 단자가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아직 구멍을 안 뚫었는데, 구멍 하나 뚫어서 이제 스위치만 달아주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먼저 타공한 부분에 부품들을 실장을 하고 먼저 이쪽 배선 연결을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자들은 전부 다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XT 90 단자만 아까 배터리에서 따로 선을 하나 빼놓은 선만 XT 90 단자에 마지막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일단 이쪽에 부품들을 실장을 하고 전부 다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연결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충전 단자 3개, C가 단자 3개, DC 단자 4개, XT 90 단자 하나,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전압계 하나, 스위치 하나, 이렇게 해서 이 파워뱅크, 탄통 파워뱅크를 마무리할 거고요. 일단은 이 아래쪽 배선 작업을 아래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뺀 상태에서 DC 단자 먼저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C가 단자, 그 다음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배선 작업을. 그리고 이 XT 90 단자는 선을 빼서 이 바깥쪽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넣어 줄 거고요. 그래서 DC 단자부터 하나씩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전부 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DC 단자는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연결을 해줬고요. 이 단자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글루건으로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고 나서 그 위쪽 단자들을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C가 포트도 3개를 고정을 해줬고요. C가 포트는 좀 더 두꺼운 선으로 하나씩 연결을 하고, 아래에 있는 DC 단자는 이 위쪽에 이렇게 덧붙여 주도록 할게요. 자, C가 포트는 12AWG 전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C가 단자도 두꺼운 선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TC 단자를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이 C가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같이 덧대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DC 단자하고 지금 C가 단자는 같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된 거겠죠. 그러면 이 위쪽에 이제 핸드폰 충전 단자까지도 똑같이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 핸드폰 충전 단자도 고정을 해 줬고요. 똑같이 이 출력선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앞쪽에 상판 연결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배터리를 넣으면서 이쪽 XT90 단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배터리를 넣고 이쪽을 조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XT90의 전선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우리가 연결했던 선에 그냥 중간을 잘라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넣으면서 배터리의 출력선도 마찬가지로 이쪽 전선 중간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XT90 단자는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케이스에 넣어주고, 자, 이렇게 XT90 단자까지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선 연결은 거의 다 됐어요. 일단 이쪽을 절연 작업을 하고 글루건으로 마무리 작업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배터리를 넣고 이쪽 플러스하고 배터리 B 플러스하고 연결을 할 거고요. B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선 중간을 따서 B 마이너스를 이렇게 2개 정도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 팩과 함께 연결을 하겠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글루건으로 전부 다 절연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넣고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플러스를 따서 전원선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 전압계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선이 짧으니까 연결해서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게요. 우리가 이제 메인 전원 스위치를 아직 구멍을 안 뚫어서 먼저 메인 스위치 구멍을 달고 그 다음 배터리를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와, 여긴 두 겹이야 우리야. 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 주었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도 넣어줬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작은 녀석을 선택을 했네요. 구멍 뚫기가 싫어서 그냥 작은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줬고요. 이 상판 단자하고 이 배터리하고 좀 찍힐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포맥스를 한 장을 넣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네요. 그리고 이 양옆으로도 포맥스를 좀 넣어서 이 공간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 연결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에 있는 출력선을 이쪽 단자, 이 앞쪽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선을 따서 중간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하나는 XT90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또 이 두 개의 하나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 선을 따서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선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플러스 선만 이쪽 플러스 단자에만 연결을 해주시면 모든 단자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도 센서 스위치를 잘라서 이쪽 LED 스위치에도 달아줘야 되고요. 이 전압계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LED 스위치와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 플러스 선을 따면서 얇은 플러스 선만 하나를 빼줄게요. 그리고 온도 센서 스위치 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이걸 잘라서 LED 같은 경우는 이쪽 마이너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를 연결을 하면서 플러스 선 얇은 선만 하나만 더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연결은 끝났고요. 지금 모든 단자가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 스위치를 안 잘랐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온도 센서 스위치를 잘라서 스위치에 연결만 해주면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플러스 선 하나 따놓은 선은 여기 스위치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적힌 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전압계의 플러스 부분도 이쪽 방금 플러스하고 같이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이 전압계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플러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 부분에 같이 플러스를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온도 센서 스위치를 마이너스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센서 스위치를 잘라서 연장선을 만들어 줘서 이제 스위치 쪽으로 가줄게요. 스위치에 플러스가 9시로 갔을 때 이 6시 부분에 이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선 하나는 12시와 3시를 합쳐서 출력으로 나갈 거고요. 하나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온도 센서 나머지 한쪽 선 같은 경우는 이쪽 스위치 3시와 12시를 합쳐서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압계의 마이너스도 함께 연결을 해서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에 연결을 하고 3시에도 연결을 하고, 또 전압계도 이쪽으로 같이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까지 3시와 12시에 같이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위쪽에 스펀지를 간단히 넣어주고 닫으면 파워뱅크 완성. 닫아지나? 자, 이렇게 뚜껑을 닫으니까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단자들이 작동을 하고요. 이 앞쪽의 단자들도 핸드폰 충전부터 C가 단자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잘 하네요. 엄청나게 큰 전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전기장판이라든지 간단한 충전들 그런 위주로 사용할 것 같아서 50A 미만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는 주로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